저는 당뇨병을 영혼을 갉아먹는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그만큼 영혼이 피폐해져요.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무기력해지죠.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에서 5번째로 있는 것이 당뇨병이에요. 많은 분들은 물론 전체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높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은 약으로 잘만 관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당뇨병은 당뇨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물론 당뇨병으로 죽는 것도 있겠지만요. 지금 저희는 사실 뭐 암도 관계가 좀 있는데 뇌혈관, 심장질환, 간질환, 고혈압이 모두가 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저 질환들로 인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뇨병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당뇨병이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1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4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합병증의 50.3%가 반 이상이 이제 시달리는데 이 망막 변증이 심해지면 실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눈이 당뇨병 하나로 인해서 실명이 하는데 아니 당뇨병 걸려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잘 먹고 있는데 왜 실명이 왜 걸릴까요? 관리 잘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한계에 있다는 거죠. 순환계, 심장질환 아까 말씀드렸죠. 순환계가 있다. 이게 11.6%고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데 신장의 문제가 4.8%인데 이 신장의 비율은 낮지만은 3위 진료비가 많이 들어간 질병입니다. 신부전증이 1조 3천억 원이 넘어요. 신장질환만. 그 다음에 여러 합병증들이 5.4%이고 말초, 신경,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신경에 관련돼 가지고 14.4% 많이 있습니다. 무릎 및 통증을 유발합니다. 무릎. 그래서 이러한 기저질환자,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이런 것들이 다 한 세트로 움직이죠. 당뇨병 걸리면 고혈압 있고 그리고 당뇨 걸려서 20년 이상 되면 신장 문제가 발생되고 관리 잘하면은 괜찮다. 그것은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당뇨병 반드시 끊어야 돼요. 그런데 당뇨를 치료한다고 만약 당뇨가 치료가 되면요. 고혈압은 자동으로 치료가 되는 거고요. 신부전도 자동으로 치료가 됩니다. 만약에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신장 치료한다고 하면서 고혈압일 때 신장 못 고쳐요. 절대로요. 못 고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혈액이 끈적거리고 점성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의 90%가 당뇨병 환자들이에요. 당뇨병.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분들은요. 백신을 맞고도 문제가 별로 발생되지 않는데 당뇨병이 지금 병원에 가니까는 경계성 당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순간 1년, 2년 만에 당뇨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암과 같이 거의 20년, 10년 이상, 15년 이상이 돼야 당뇨병이 이제 경계성으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로 몇 년 만에 당뇨병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뇨병이 없는데 백신 맞고 뭐 문제가 발생됐네. 이분은 지금 그 몸 안에서 당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90%가 사망을 했고 백신 맞고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모두가 다 당뇨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당뇨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뭐 혈액에 뭐 당이 많아서 끈적거려요. 그래서 과일 안 먹어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당뇨병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췌장이죠. 췌장. 췌장입니다. 췌장에 관련돼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췌장 하나가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여러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췌장은 이렇게 뒤에 있는데 뒤에가 약간 허리 쪽 위에가 약간 통증이 있다. 그러면 췌장염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췌장의 기능은요, 크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리파즈 효소가 나오고 호르몬이 나오는데 3대 호르몬이 알파, 베타, 델타예요.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거 다 호르몬들입니다. 베타 세포에는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죠. 그 당뇨병 하면은 인슐린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델타 세포를 잘 몰라요. 이거를요. 델타.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식사 자리를 갔는데 이분이 당뇨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에요. 여성분인데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대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병증도 맞고. 그런데 본인은 당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제가 앉아가지고 있다가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했으니까는 몰라. 모르는 거예요. 이 당뇨라고 하는 것은요, 인슐린 문제가 아니에요. 소마토스타틴 문제예요. 델타 세포는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의 균형을 딱 찝니다. 이것이 축이 무너지게 되면 당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세포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균형의 축이. 근데 사람들은 자꾸 베타 세포가 안 나와서, 그죠?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걸리는 당뇨는요, 전체 당뇨의 10%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알파 세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90%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에너지원을 쓸 때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원이 뭡니까? 이게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에너지원입니다.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세포 안으로, 이게 세포예요. 여기 문이 있죠? 수용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렇게요. 만들어내는데 이때 세포 수용체까지 가지고 가서 수용체에 접촉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인슐린이에요. 그리고 이 접착력이 인슐린 딱 오게 되면요, 이 포도당 딱 오게 되면은 접착력, 이것이 아주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크롬이라고 했잖아요. 크롬. 그러니까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리소레트나 이번에 시밸런스 있죠. 이 크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포도당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크롬 갖다가 처방해주고 크롬으로 주사를 맞게 해주고 크롬으로 약을 먹어서 관리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한국은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 하는 거니까 몸에서 포도당 수치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해서 사용해야 돼. 그러면 요것이요, 쓰고 남은 것이 어디로 가 있냐면 간에 가 있어. 간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다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요게 글루카곤이에요. 저장을 할 때. 글루카곤을, 그러니까 얘는 저장했다가 여기서 여기 이제 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할 때 음식을 그냥 저장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음식 먹고 남은 것들 보면은 락앤락이나 이렇게 이 그릇에다가 진공하는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고 안에 넣어놓죠. 냉장고에다가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 포도당을 글루코즈라고 하죠. 글루코즈, 영어로. 글루코즈를 사용하고 간에 저장되어 있는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글루코겐이라고 합니다. 글루코겐. 포도당을 저장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글루코겐, 이것을 에너지로 끄집어 쓸 때 글루카곤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슐린이 안 나와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인슐린 문제이고, 그리고 이 글루카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간에서 막 쓰는 거죠. 그럼 얘는 막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요. 얘는 글루카곤 호르몬이 관여하는 겁니다. 이 둘의 조절을 델타 세포인 소마토스타틴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당뇨에 관련되어 있고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호르몬들이었죠. 호르몬들이니까는 호르몬의 이 원료는요 뭘로 쓰냐 하면은 단백질입니다. 얘는요 아미노산들이에요. 아미노산 분해가 되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 될 것이죠. 이 중에서 필수 9종과 불필수, 불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합성은 간에서 다 됩니다. 간에서 다 간에서 돼요. 합성은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필수는요 11종입니다. 그래서 최종 단백질 최종 대사 아미노산을 먹게 되면 이것이 뭘 만든다고요? 이 호르몬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당뇨병 환자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지방이 제거된 살코기, 고기를 먹으세요 하는 이유가, 고기를 먹게 되면 단백질 원료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당뇨는 크게 뭐 임신성 당뇨도 있고 뭐 있는데 다 빼고 두 가지, 제1형과 제2형이 있습니다. 제1형은요 소아형 당뇨예요. 소아. 얘는 성인용 당뇨고요. 그리고 얘는 인슐린 의존입니다. 여기는 인슐린 비의존이고요. 전체 비율은 10%, 여기는 90%고요.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 안 돼.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다 써버린 거예요. 애들이 뭘 했다고 다 써버렸나 이거를요. 자, 두 번째, 성인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세포, 수용체 및 안으로, 내부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요 정확히. 원인은 다양한데 그 다양함 속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한 가지, 이것은 동물성 기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막 시켜주죠.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서 짜장면 시켜 먹고 피자 먹고, 이런 기름기, 이것이 췌장을 막아버려요. 성인은 뭐냐? 그 기름기가 세포를 막아버려요. 세포 수용체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동물성 기름을 제거시키면 당뇨는 금방 낫습니다. 이 당뇨의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균형인데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께 인슐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인슐린은 인이 프로테인 가운데 유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황. 그래서 프로테인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기죠. 고기를 드세요 하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 안에는 황과 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 몸에 들어가 있는 황은요 우리 몸에 유익함을 주지 않는 황이에요.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고기를 먹게 되면요 인슐린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실제적으로 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프로테인,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아미노산 계열이죠. 아미노산과 뒤에 아미노산. 근데 이것이 어떤 아미노산이냐면요. 불필수예요. 불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고 중간에 유황이 딱 결합되어 있으면 이게 인슐린이 만들어져. 어디서? 간에서요. 그 간이 이렇게 만들려면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 간이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 기관이라고 했죠. 발열 장기. 37도씨 이상을 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를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60%는요. 체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인슐린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황은요. 우리 몸속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유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가 대사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핵심. 노랗게 생긴 것들은 다 거의 유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변 보죠, 변. 변을 보면 황금색 변을 보죠, 여러분들. 노란색, 황금색. 이게 담즙에 있는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황금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석이 걸리게 되면 담관을 통해서 담즙이 안 나오니까는 피부로 노랗게 변해. 빌리루빈의 원료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요 유황이 방금처럼 인슐린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발, 피부, 눈 모든 것들에 다 관여를 하는데 핵심적으로 우리 몸을 방어해주고 살균을 해주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냥의 역할을 해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점화시켜서 연소시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얘가 떨어지게 되면 유황이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밥을 먹어도 헛배가 부르고 소화가 안 돼서 대사성 질환에 걸리고, 지금 질병에 걸리는 95%는요. 우리가 먹는, 본인이 먹는 음식으로 걸리는 거예요. 다요. 그것을 우리는 식원성 증후군,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가 내 입에 먹는 음식 때문에 병에 걸리면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내가 먹는 음식물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면 지금 지구상에 만연해 있는 95%의 질병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 하냐면은 내가 좋아서 습관화되어 있고 혀에 길들여져 있는 이 맛있는 오묘한 맛을 느끼는, 맛 따라 기행 따라, 이렇게 맛 따라 인생 따라 먹는 즐거움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는 이 즐거움을 계속 유지를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딱 한 가지 방법을 택해 병원에 가서 약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식습관을 고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먹는 그 길들여진 음식 식습관을 바꾸지 말고 절제를 좀 하고 대안으로 BM 식품을 먹어서 대사를 촉진시켜.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내 입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무엇을 먹는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지요. 근데 의사들은 알지. 당신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대략은 결과가 말해주니까 다 알죠. 이렇게 먹고 있겠구나. 응? 당신들 이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병원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그 말 안 해. 그냥 약, 오케이, 끝. 약 먹고 그냥 드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해. 굳이 뭐 이것을 습관을 고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안 들어요.
다른 병원 갑니다. 저 의사는 말이야 약이나 주면 되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자, 이 황과 인슐린에 관련되어 있는 구조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요겁니다. 인슐린 프로테인과 프로테인 가운데에 설퍼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 구조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요거는 뭡니까? 요게 필수 아미노산이죠. 반드시 외부로부터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얘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성인 할 때는요. 성인 소아 청소년일 때는요. 얘가 10가지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한 가지가 빠져요. 그래서 9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필수와 불필수 이 중간에 경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L-아르기닌 이런 것들이에요. 히스티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필수의 필수. 필수이고 까맣게 표시되지 않은 것들은 불필수입니다. 이 불필수이지만 필수를 반드시 먹어야지만 불필수가 몸 안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안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A 라인, 밖에는 B 라인이에요. A 라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1가지의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리고 밖에 구조에는 B 라인에는요 30개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반드시 이 구조가 만들어지려면은 51개의 아미노산이 뭐 한다고요? 필요한 겁니다. 필요. 자, 그러면은 필수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몸속에서 불필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요 S가 바로 뭐예요? 황이에요. 황. 요거 S가 이게 유황입니다. 황이고 지금 보니까는 여기에 시스테인이에요. 요게 뭡니까? 시스테인은요 불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지금 시스테인과 A라인에 시스테인과 결합되어 있죠. 딱 안에서도요.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다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미노산 구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고요. 아미노산 중에서도 시스테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요? 불필수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황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유황과 아미노산을 먹으면 되느냐? 아니요. 간이 뭐 한다고요? 합성을 한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간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간이 병원에 가면 정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수치상의 정상인 거야. 수치상의. 이걸 다른 말을 말하면 경제 활동으로 본다면요. 지금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유세부터 해가지고 종부세부터 해가지고 뭐 세금 막 두둑이 맞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본 거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수치를 볼 때
수치를 볼 때 아, 사람들이 집을 소유해서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다 부자구나. 돈이 많구나.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죠. 아, 집을 소유했으니까는 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10억에 집을 샀는데 지금 15억이 됐어. 일단은 5억을 벌었잖아. 수치상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정확히 나와 있는 수치야. 그런데 그 수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통이 뭡니까? 갑자기 오른 돈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되고 본의 아니게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있는 거죠. 그 고통의 소리는 안 잠재워. 그냥 돈 벌었잖아.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이렇게 땅빵 때려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간도 마찬가지예요. 수치상에서는 정상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포 소엽 안에 간엽이라는 간엽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통의 소리는 나와 있잖아요. 수치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폭발을 해가지고 부도 처리될 때서야 수치가 딱 나와요. 근데 부도 처리됐으면 이미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잖아요. 망하기 전에 고통의 소리를 듣고선 관리를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고통의 소리보다는요. 느낌을 줘. 피곤하잖아. 좀 쉬어줘요. 몸이. 간이 피곤하면 피곤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에 고통의 소리를 느낌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무시하죠. 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무시를 해버리니까는 그 고통이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서 수치로 빵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병원에서 간이 좀 안 좋네요. 이것은 80% 이상이 망가졌을 때 하는 얘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원인을 안 거예요. 그쵸?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나?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나 여러분들이요?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미노산이니까는 이제 고기를 먹으면 될 것이고 유황이 필요하다고 하니까는 찾아. 어디 가서 온천에 가서 온천물을 퍼먹어 막. 유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그럼 요 사람 먹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병원 실려갑니다. 여러분들 온천에 가서 유황물에 몸 담그면 피부가 어때요? 매끈매끈해지죠?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몸 안에 유황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요 피부에서 윤기가 막 확 찬란하게 막 빛이 나요. 맨눈으로 피부를 바라볼 수가 없어. 빛나가지고요. 유황이 많으면. 유황이 많은데. 그런데 이 온천에 있는 이 유황도 유황인데 왜 이것은 먹지 못할까? 얘를요 설퍼라래 설퍼. 근데 독성이 있는 유황을 설퍼라고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유황은요 설페이트예요. 보릿고개 못 먹고 그랬을 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죠. 소나무 껍질이 가장 많아요. 어디에? 요 송진에 진액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이런 성분들이 있죠. 요게 뭐냐면요. 거의 다가 이런 유황으로 돼 있어요. 방어를 살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 치료 이 용도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먹는 약의 3분의 1이 다 유황이에요. 이거를 설파제라래 설파제. 약이요. 약의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 유황이에요. 설파제라고 합니다. 이걸요. 자, 그래서 고기 먹고 가서 유황이 부족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냥 앞에 있는 유황을 빨아먹어. 그럼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냥 앞에 있는 거 유황 빨아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얘는 불 클 때만 쓰는 거예요. 성냥은. 이것은 아궁이고
우리가 먹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타는 영양소, 태우는 영양소가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성량 없으면요. 불 못 켜는 겁니다. 그렇죠.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서 성량이 없다? 그러면 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고급 휘발유를 기가 막힌 걸 넣어도 점화 플러그에서 점화가 안 되면요. 엔진은 안 돌아가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유황이에요. 그 유황은 인슐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핵심 역할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을 먹어서 성량 유황이 점화가 딱 들어가. 그 다음에 산소가 붙어. 이것을 우리는 유기대사, 산소대사, 에너지대사라고 합니다. 이래서야 비로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산소 포화도가 혈중에 많이 떨어져 있고 피가 끈적끈적거리고 그 끈적끈적거리니까는 손끝에서 발끝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래? 왜 썩어요? 당뇨 합병증이래. 당뇨 합병증으로 썩는 것이 아니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당류가 혈액에 당이 많아서 끈적거리니까 산소 부족으로 썩는 거예요. 썩는 거야. 이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 대사와 체온 유지를 도와주고 피부를 보호하고 몸의 염증에 짱이죠. 짱. 얘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황이 어디에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요거를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PM에 도대체 유황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들은요 살 뺀다 좋다 이러잖아요. 그럼 리스토라이트를 하루에 10번씩 먹게 되면 살이 쫙쫙쫙 빠집니다. 그건 뭐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롬 때문에. 이 당과 지방 대사에 크롬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을 태워버린다? 그럼 뭐예요? 액티바이즈예요. 액티바이즈를 만약에 지금 이 원래 리스토레이트는요 하루에 2포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지만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1포라도 먹으세요 해가지고 이 저녁에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먹는 무슨 이렇게 하지만은요 아침에 1포 그리고 저녁에 1포야. 그러니까 원래 2포를 먹는 거죠. 10포를 먹었으면 몇 배를 먹은 거예요? 5배를 먹은 거예요. 수용성 미네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면은 유기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기는요 먹으면은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담석이 생기고 결석이 생겨버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포를 먹는 사람한테는 그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되는 10배가. 10배가. 액티바이저 하루에 3스푼이죠. 이 정량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15스푼 이상을 먹어요. 몇 배? 5배 이상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황에 대해서 그리고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인슐린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어떤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쥐고 있는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호르몬의 원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다 단백질이 원료니까. 각기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리베리병이라 베리베리. 나는 스리랑카 언어 그 민족 그 언어로 있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다리에 힘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거예요. 스리랑카 사람들의 주식은 뭐냐면요. 흰 쌀밥이에요. 흰 쌀밥. 쌀 소비량이 스리랑카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핵심적인 영양소는 쌀 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쌀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 지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쌀눈에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영양소가 제일 많냐? 비타민 B1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을 우리는
티아민이라고 해요. 티아민, 시아민. 흰쌀에는요 비타민 B1이 거의 없죠. 쌀류를 바뀌어냈는데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미쌀에만 있는 거겠죠. 자, 이 비타민 B1 티아민을 있잖아요. 얘는 라틴어로 티오 비타민이라는 뜻이에요. 티오 유황을 갖고 있는 활성 물질. 여러분들이 그래서 티아민 하면 있잖아요. 이 비타민 B1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유황 딱 갖고 있는 거야 무조건요. 얘는 완전히 강력한 유황입니다. 비타민 B1이 얘가요. 또 하나가 있어요. 비타민 B 중에서 비타민 B7이에요. 비오틴. 얘를 비오틴을 비타민 H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얘가요. 뭐를 황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입니다. 얘는요. 그래서 비타민 B7 비오틴을 뭐 머리카락에 모발에 좋다. 뭐 이렇게 뭐 케라틴의 뭐 구조를 만든다 이런 얘기 하죠. 이 비오틴은 여러분들 골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수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얘가요. 이렇게 골수에 사용돼서 어디 여러분들 뼛속에 저기 가운데 있는 거죠. 저기 골수예요. 여기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뼈는 흰색입니다. 그러니까는 백골이浸透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렇죠. 하여가 뼈는 흰색인데 현대인들은 뼈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노랗게 침착되어 있다. 뭘로? 동물성 기름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피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피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 폐에 가가지고 산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소 부족이 발생되니까 당화 혈색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끈적끈적 거리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들. 파워 칵테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요. 비오틴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죠. 이 비오틴과 비타민 B1 이게 뭡니까? 이게요. 이게 유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죠. 파워 칵테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PM 전체에서 단 하나의 지금 100가지 되잖아. 100가지요. 한국에 들어온 것은 이제 20 몇 가지고 PM 전체 100가지 이상 되는 제품 중에서 단연코 한 개를 뽑으라면은요. 파워 칵테일이에요. 무조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싹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너레이션 50이라고 별도로 먹죠. 이런 루테인 성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 안에요. 싹 다. 자, 이 중에서 커큐민 여기도 이거 있죠. 커큐민.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있죠. 폴리페놀, 셀레늄. 이게 다 뭐예요? 유황 계열이에요. 유황 계열. 유황 계열입니다. 파워 칵테일에 아주 다양한 유황들이 섞여 있고요. 이 안에는 비오틴이 얼마나 많냐 볼까 여러분들. 자,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뭐예요? 퍼센테이지 보세요. 맨 밑에 비오틴이라고 있죠? 어디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요. 자, 함량 성분 기준치 보세요. 이 중에서 비오틴이요 제일 많아요. 750%야. 탄토텐산 180%, 비타민 B6, 피리독신 200%, 비타민 C 150% 상대가 안 돼요. 비오틴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얘가 뼈에 가가지고 혈액을 깨끗한 혈액을 만들려고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파워 칵테일은 여러분들 140여 가지의 영양소를 먹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여러분 뼈에 뼈가 턴실해야죠. 그리고 액티바이저 산소를 공급해주는 액티바이저 비타민 B군 종합체죠. 이 안에 바로 여러분들 비오틴 그리고 비타민 B1 유황이 들어가 있죠. 이 안에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자, 비오틴 7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는 비타민 B1 티아민도 175%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는 거예요? 유황을 엄청나게 함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뷰티. 자, 야, 기가 막힌 제품. 이 뷰티 안에도 지금 비오틴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뼈가 윤택해야 피부가 윤택해지고 모든 것이 건강해지죠. 기둥이 흔들리는데 뭐가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파워 칵테일과 액티바이즈와 뷰티를 먹게 되면요. 비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황을 함유한 비타민이라고 했죠? 1750%를 먹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최소한 파워 칵테일과 액티바이즈만 섭취만 해도 여러분들은 하루에 필요한 유황을 다 얻어. 여기다가 뷰티까지 먹어. 그러면요. 뷰티는요. 사실은 어디에 좋냐면 간에 좋은 거예요. 간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물론 액티바이저, 파워 칵테일 다 좋죠. 그래서 얘를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뇨병 환자에게 과일 먹어야 혈당약과 합병증 줄입니다. 라고 나온 기사인데 참 의아하죠. 어떤 병원에서는 당뇨병 환자는 입에 당도 못 대게 하고 있고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의학에 관련돼 가지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에 장단을 맞추면 될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까. 당뇨는 혈액이 당이 많고 점성도가 높고 끈적끈적거려 가지고 걸리는 질병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을 없애야 돼. 그 물을 많이 먹고 피를 맑게 해줘야 돼. 여러분들 질문을 할게요. 과일이나 야채 먹으면 피가 덜어집니까? 맑아집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그 인슐린이 아미노산과 유황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유황 말씀을 드렸고 아미노산 말씀을 드릴게요. 아미노산은요. 단백질이 분해되는데 필수가 9개, 합성이 11개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필수 중에서 메티오닌이 있어. 메티오닌. 그리고 방금 유황과 유황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중나사 구조에서 시스테인이 있었죠. 요 두 가지를 먹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품 중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제품에서는 프로셰프하고 웨이에 있는 거죠. 프로셰프와 웨이에 이 아미노산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백질이죠. 그러면은 당뇨병 환자한테는 곧바로 이 아미노산이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웨이가 더 좋아요. 대신에 운동을 해주면서 웨이를 먹게 되면은 더 빨리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웨이를 먹어가면서 단백질을 대사를 할 때는요 셀레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웨이에다가 뭘 섞는 거예요? 젤 수치를 섞어내는 거고 그리고 이 유황이 들어가 있는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를 뷰티를 별도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슐린이 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합성을 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리는 말은 디드링크에 있는 원료를 한국에서 맡고 있는 그 원료가 다시 찾았대요. 그래서 같은 효능을 내는 디드링크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이제 식약처 통과를 내면 앞으로 한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뭐 당장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비 작업을 착수를 하고 있고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드링크가 들어오게 되면요. 간에는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그러면은 약을 끊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으로 걸린 영혼을 갉아먹는 당뇨병 그러면요. 다시 내 몸에 들어오는 유익하고 좋은 영양소, PM을 다시 제대로 집어넣으면 치료가 되는 거죠. 과거에 먹었던 입맛에 현혹되어 있는 음식들을 먹지 마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럼 나 차라리 PM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실 분이 다반수야. 그렇죠? 나는 차라리 이렇게 짧고 굵게 갈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드셔요. 단지 절제하시고 뭐 한다고? 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배설시켜주는
PM을 주치의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럼 된다고요. 당화 혈색소에 관련되어 있는데 조문요 7, 8이에요. 밑으로 떨어지면요 너무 좋은 겁니다. 5에서 6이 나온다. 매우 좋은 거예요. 자, 당뇨 때문에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이분이 당화 혈색소가 2개월 만에 9.3에서 6으로 정상이 됐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특이하게 이제 이분은 몸에 잘 받은 거죠. 모든 사람이 9.3에 있는 분들이 2개월 되면 6으로 다 떨어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꾸준히만 먹어준다면 되는 거예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급성 대사성 합병증인데, 얘는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당보다 모를 지방을 씀으로 인해서 혈류가 너무 끈적거리고 산성으로 치우치면서 걸리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처럼 과일과 야채를 먹어서 그거 갖다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고기를 먹어서 그 지방 갖다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몸이 산성이 돼가지고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고기를 끊고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은 그 에너지를 자연에서 얻는 것들을 먹게 되면은 치료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뒤집어 보면은.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당뇨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식품으로 당뇨를 충분히, 지금 당뇨가 좋아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꾸준히 먹는데, 이 당뇨라고 수치가 먹고 나서 막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당뇨가요 수치가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어지러워요. 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뛰고요. 몸이 힘들어가서 힘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됩니다. 식은땀을 막 흘리고요. 그런 증상이 없으면서 수치만 올라갔다? 이거는요 치료하기 위해서 청소가 찌꺼기가 발생되면서 오르는 현상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당뇨인잖아요. 당뇨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냥 당뇨인, 자기가 당뇨의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라.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가면 당뇨 올라왔습니다. 약 관리 잘하고 있는데 약 다 드세요. 이것만 알고 있어. 병원 찾아가는 방법만 알고 있어요. 당뇨의 수치가 올라간다. 수치가 올라가니까 겁을 먹어. 수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 몸에서 있잖아요. 반응이 어마어마한 반응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당뇨 수치에 따르는 몸의 반응들 검색을 하면 금방 나와. 그런 반응이 없는데 수치가 올라간다? 그건 여러분들 몸을 청소하기 위해서 뭔 청소예요? 깨끗하게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야. 이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뭐 설명하죠. 그럼에도 불안해서 불안해. 그러면은 그분은 드시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약 드시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그분은요. 하지만 물 많이 드시고 안내를 잘 따라오게 되면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 많은 질병들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요. 약속을 드립니다.